오늘은 가급적 우리 주교재 있죠? 두꺼운 교재. 다들 이 교재 받으셨을 거예요. 이 교재를 가급적 옆에다가 놓고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교재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되신 분들 교재 우리 오늘 손해보험 세 번째 시간이니까 요약집 페이지 16페이지인가요? 17페이지를 할 건데 오늘은 일단 16페이지 먼저 어제 했던 것들 잠깐 제가 부가 설명 드리고 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16페이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16페이지 문제 4번 부가 설명 드릴게요.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설명이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다음과 같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상보험금은 그랬죠. 자, 부상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휴업손해비, 기타 손해비 상금, 치료관계비 이런 모든 것들을 합산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서 과실 상계하게 되는 보험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30만 원과 휴업손해비 100만 원, 기타 손해배상금 20만 원, 치료관계비 150만 원을 모두 합하면 300만 원이 되거든요. 자, 이 300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피해자 과실에 따라서 과실 상계를 적용을 하면 60%가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6, 38 하면 180만 원이 과실 상계 비용으로 산출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상보험금 지급할 시에는 치료관계비에 미달되더라도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을 보상하기에는 치료관계비 150만 원에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최소한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120만 원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관계비 150만 원을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지금 제가 판서해 놨던 것들이 삭제가 돼 버렸네. 일단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율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요율 중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주교재 231페이지에 있거든요. 231페이지를 펴놓고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보험료와 특약 요율, 그리고 가입자 특성 요율, 특별 요율, 그리고 우량 할인, 불량 할증 요율, 그리고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들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입자 특성 요율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 보험료에 여러 가지 특약 요율들을 여러 가지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해낸 금액이 우리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입자 특성 요율이라는 것은 보험가입 경력 요율과 법규 위반 경력 요율을 합산을 해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가입 경력 요율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자동차 보험에 우리가 처음 가입하게 되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회차를 거듭해서 자동차 보험을 넣는 횟수들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점점 다운이 돼요. 그런 것처럼 보험 가입을 얼마나 했나 이런 경력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고 법규를 얼마나 위반하고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가입자 특성 요율이라는 것을 산정을 해낸다는 겁니다. 자, 보험 가입 경력 요율을 산정할 시에 자,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우리가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관공서나 법인체 등의 운전 전문직으로 근무를 했다거나 외국에서 보험가입 경력이 있다거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기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특약 요율,
특별요율 그리고 사고 건수별 특성요율들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특약요율 같은 경우에는 연령 범위를 한정하는 것 그리고 운전자 한정 특약 시에 적용되는 요율인데 연령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차는 23살 이후에 해당되는 그 23살 이상 대상자들만 운전을 하게 할 거야. 또는 43살 이상자들만 운전을 하게 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살 이후에 우리가 이상이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23살 이상이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어떤 게 더 보험료가 비쌀까요? 네, 23살 이상 그 모든 사람들이 운전하게 하는 경우 그렇게 연령 범위를 한정하면 보험료가 훨씬 비싸고요. 43세 이상으로 해놓으면 좀 보험료가 더 저렴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연령 범위 한정하고요.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것은 부부 한정으로 묶는다든지 또는 뭐 가족 한정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약을 적용을 해놨을 때 적용되는 요율을 말합니다. 특별요율이라는 것은 구조나 어떤 그 적재물 그리고 용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특별 위험률을 적용하는 요율에 해당이 되겠고요. 사고 건수별 특성률은 직전 3년간 이 차가 얼마나 사고가 발생이 있었는지 이 피보험자가 얼마나 사고를 냈었는지 이런 사고 유무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유무에 따른 우량 할인 그리고 불량 할증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우리가 할증 관계에서 단체에는 어떻게 할인 할증이 적용이 되고 개별은 어떻게 할인 할증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 영업용으로 10대 이상 보유했을 때 업무용으로 50대 이상 운행을 할 때 우리가 단체 할인 할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단체 할인 할증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는 영년 3년 동안 이게 사고가 손해율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된 이 결과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익년 4월 1일 그러니까 다음해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0일 사이 그 다음에 3월 31일 사이에 만기 계약에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영년 3년간의 사고 손해율을 조사를 해서 다음해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사이에 만기 계약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사고 점수랑 관계없이 실적 손해율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개별 할인 할증 같은 경우에는 담보 종목별 구분 없이 증권별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담보 종목이라는 것은 아래에 나와 있는 개인용이냐, 관용 업무용이냐, 자가용 업무용이냐, 아니면 영업용이냐 이런 것들이 종목인데 이런 종목과 상관없이 증권별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구분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별 할인 할증의 평가 대상 기간은 전정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정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 외워주실 때 전전3, 전3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전전3, 전3. 단체는 영년 3년 기준, 개별 같은 경우에는 전전3, 전3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적용률 같은 경우에는 최초 가입 시에는 100% 적용을 하고 최고는 200%에서 최저 40%까지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계약과 갱신계약이 동일한 조건일 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보험 종목별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개인용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피보험자가 한 명이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냐? 그 차를 운행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사고 손해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사고 손해율을. 그런데 관용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운행하는 피보험자, 그러니까 대상들이 운전하는 대상들이 여러 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피보험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차가 얼마만큼 손해율이 있느냐라는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는 개인용은 피보험자, 관용은 자동차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계피관차, 계피관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개인용은 피보험자, 관용 업무용 자동차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업무용 자가용
그리고 영업용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 둘 다 모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에는 계피, 관차 이것만 외우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자, 장기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무사고다 그러면 그러한 가입자 보호장치로서 장기 무사고 등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 그리고 적용 사고 건수별로 해서 특성 요율 적용되는 사고 내용별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등급이 할인이 되기도 하고 할증이 되는 이러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고 점수가 4점 됩니다. 4점이에요. 그리고 부상 1급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최고 심할 때 우리가 1급이거든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도 사망과 동급으로 4점 부여가 되고요. 부상이 2에서 7급이면 3점. 부상이 8에서 12급이다. 그럼 2점. 그리고 부상이 13에서 14급이다. 그럼 1점이 부과가 되는데 좀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4점, 사망 4점과 부상 10에서 13에서 14등급. 이게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자기 신체 사고와 자기 자동차 손해 같은 경우에는 건당 1점씩 부여가 됩니다. 한 건당 1점씩 사고 점수를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인 부상처럼 등급에 따라서 차등한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동차 자기 자동차 손해 같은 경우에는 건당 1점씩 부과한다더라 기억하시고요. 이 사고 점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교재 233쪽에 사고 점수가 표로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 점수를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물적 사고라는 것은 대물 사고와 자차 사고, 자기 자동차 손해 사고를 두 개를 합산해서 모두 다 포함해서 적용이 되는 게 물적 사고 점수예요. 그런데 이 물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할증 기준 초과됐다 그런 사고다라고 하면 1점을 부과를 하고요. 할증 기준 이하 사고다 그러면 0.5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 차량 사고 손해액이 1억 이하 사고는 1점이 되고요. 1점을 점수를 부과를 하고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 사고다 그러면 0.5점을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래에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물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물 손해액과 자차 손해액을 합산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할증 기준 금액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입 시에. 얼마? 뭐 50만 원도 설정할 수 있고 100만 원도 설정할 수 있고 15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문제에 대입해서 저는 200만 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 점수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대물 손해액이 100만 원 발생됐고 자기 차량 손해액이 1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200만 원 물적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럼 200만 원을 제가 할증 기준 금액으로 200만 원 이하 사고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미 200만 원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하 사고에 포함이 되죠. 이하는 200만 원이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하 사고니까 얘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 사고이기 때문에 0.5점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0.5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물 손해액이 100만 원이고 자기 차량 손해액이 150만 원이 부과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토탈 얼마가 되죠? 25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제가 정해놓은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보다 넘어섰죠. 50만 원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그럼 사고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걸까요? 1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할증이 되고 어떻게 해서 점수가 부과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물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물사고나 자차사고를 포함하더라. 그리고 두 가지가 모두 발생됐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점수를 계산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고, 물적사고 할증금액 초과사고인 경우에는 1점이 부과가 되고,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사고다 그러면 0.5점이 부과가 되더라 라는 거는 여기까지 그러면 다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도대체 이 점수에 따라서 도대체 어떻게 할인되고 어떻게 할증된다는 거야 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알려드려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하시게 되면 우리는 등급이 11Z 등급부터 시작을 해요. 11Z 등급에서 시작을 하면 제가 만약에 물적 할증 기준금액 초과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사고 점수가 1점이 부과가 됐죠. 그럼 1점이 부과가 된다 그러면 제가 할증이 되는 거예요. 할증이 되면서 제 점수가 몇 등급이 되냐? 10Z 등급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제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1년간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무사고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사고 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제 등급이 올라가요. 몇 등급으로? 12Z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보험료가 그 다음에는 할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고 점수에 따라서 내 보험료가 왜 할인이 되고 할증이 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설계를 하실 때에도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고가 1점이 발생됐다 그러면 등급이 내 등급이 내려가서 나는 10Z로 내려가고, 1점이 또 다음에 또 사고가 또 발생됐어요. 그러면 9Z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무사고였다 그러면 11Z에서 12Z로 올라가고, 또 1년간 또 무사고였다 그러면 13Z로 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0.5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0.5점이면 그대로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대신에 이 0.5점이라는 기록은 3년을 가게 됩니다. 3년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합산돼서 나중에 등급이 이제 조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알려드렸으면 우리 진짜 사고 내용별 점수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는 거고, 솔직히 자동차 보험 설계하는 데 있어서 80%는 알게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가해자 불명 자차 사고,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한 자차 사고 같은 경우에 중복 발생되어도 그냥 1점으로 중복시 합산한다라는 거는 틀린 설명으로서, 중복 발생돼도 여러 건 발생돼도 그냥 1점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 볼게요. 사고 점수 1점을 고르시오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사고 점수 1점 뭐예요? 네, 13, 부상 13점에 13급에서 14등급은 1점이고요. 그리고 또 1점인 게 뭐죠? 네, 물적 사고 기준 초과 사고.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요게 우리 지금 1점 사고죠?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초과 사고는 1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두실 거. 1점짜리는 자기 차량 사고 손해액이 1억 이하일 때예요. 만약에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차 사고 손해액이 1억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 점수를 2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몇 점만 나와요? 아마 1점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차 사고 손해액이 1억 이하인 거. 초과 사고이면서 손해액은 1억일 때 우리는 1점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1점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면 사망 4점, 뭐 부상 1급 4점, 27급 3점, 8에서 12급 2점, 그리고 물적 할증 금액 이하 사고 0.5점짜리를 고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시 볼게요. 할증 기준 금액 200만 원을 설정한 후에 대물 120만 원, 자차 80만 원 손해가 발생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토탈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이하 사고이기 때문에 얼마다? 0.5점이다 라는 거죠. 자, 개별 할인 할증의 평가 대상 기간은 영년 기준 3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체 기준이죠. 단체 할인 할증할 때는 3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개별 할증 기간은 제가 어떻게 외운다? 전전삼, 전삼으로 외운다 그랬죠. 전전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를 우리가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한다라고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제가 못 찾...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내용 쭉 찾아가면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첫 번째, 자동차 보험 단체 할인 할증 평가 대상 기간은 단체는 몇 년? 네, 영년 기준 3년이다. 좀 전에 이거 문제 2번은 풀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자기부담금도 있는데요. 두 가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2020년 10월 22일 이후부터 2022년 7월 28일 이전까지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적용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적용될 때만 해도 대인 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었고 대물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두셔요. 2022년 7월 28일 이후부터는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대인 같은 경우에는 대인 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전부 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물 같은 경우에도 전액 자기부담금이에요. 그리고 대인 2는 뭐죠, 여러분? 임의보험이죠?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발생되고 1억 이상 발생됐다 그러면 그때 어때요?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솔직히 하면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했을 때 대인 1과 대물 같은 경우에는 전액 모두가 다 자기부담금이더라라는 거고요. 대인 2에서만 임의보험으로 내가 추가로 종합보험을 들었을 때에만 대인 2에서 1억 이상은 보상해주고 1억은 자기부담금으로 책정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대인 1에 해당되는 1억 5천과 대인 2에 해당되는 1억 이만큼은 2억 5천까지는 자기부담금이고 나머지 2억 5천보다 이상 발생된 손해는 그 보험회사에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내 돈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다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정리하면 대인 1은 전부 전액 자기부담금, 대인 2는 임의보험 같은 경우에는 1억만 자기부담금, 나머지 그 이외에 추가되는 보상금은 보상되고, 자, 대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액 자기부담금이다 라는 거죠. 이게 언제 기준이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기준이다. 7월 28일 이후에 이렇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2020년 10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여러분 현재 적힌 이대로 지금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시험에는 이제 그 7월 28일 이후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과실상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대인 1과 2, 대물배상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담보회 같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 시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 처음에 과실 상계하고 난 부상보험금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험금 지급할 때 만약에 과실 상계를 하고 났더니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한다. 그래서 아까 치료관계비가 180만 원 과실 상계한 금액 180만 원 제외하고 났더니 120만 원 나왔는데 치료관계비가 120만 원, 15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120만 원이 치료관계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뭘 보상했다? 치료관계비는 전부 보상해라 해서 150만 원 부상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 있어요. 뭐다? 자기 신체 손해와 자동차 상해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럼 과실상계가 뭐예요? 피해자 측의 과실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피해자 측에 너가 과실이 만약에 3이 있잖아. 그러면 3까지는 보상하지 않고 상계하고 나머지 4에서 10까지만 보상을 하겠다라는 게 과실상계예요, 여러분. 자, 정의 알아두시고 다음은 10번째 가지급 보험금과 가불금 우선 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비의 경우
대인 1, 2 보상 한도 내에서 진료수가 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비 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금 범위 내 손해액의 50%를 지급하게 돼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더라. 치료비 외의 것은 50% 지급되더라. 손해액이 50% 지급되더라.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제 출제될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지급 보험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뭔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이 뭔가 그 기일이 늦춰지는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피보험자나 수익자 그리고 계약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근데 통보를 하고 났는데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야 우리 좀 빨리 일단은 좀 줬으면 좋겠어 보험금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가지 50ml라고 외우라 그랬죠? 그렇게 미리 50%를 먼저 지급해서 먼저 쓰십시오라고 하는 게 가지급 보험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서 보시면 보험회사의 책임 없음이 명백해요.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보상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가지급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자, 그리고 가지급 보험금과 가불금과 우선 지급금이 사실은 다 유사한 표현이기는 해요. 그런데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지급금은 교특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가불금은 자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지급 보험금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를 저와 함께 풀면 아시겠지만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가불금은 어디에 해당되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근거 법령이 다 다르더라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위에 하나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과실상계 하면서 여러분 동승자 감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동승자 감액이라는 것은 동승한 유형별로 우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카풀 또는 우리가 그 승용차 함께 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함께하는 카풀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동승자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걔는 카풀은 적용되지 않더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기왕증이라는 개념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기왕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병증을 기왕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원래 목 디스크가 있어요. 그것은 기왕증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고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훨씬 심해져 버렸어.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보상할 때 기왕증, 원래 가지고 있던 초기 목 디스크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고로 인해서 추가된 거 있죠.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막 디스크가 터져버린 거. 그거는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왕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보상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해서 추가된 거는 보상한다 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이거예요. 제가 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차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배상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는 뺑소니 차에 사고가 났어요. 가해자가 도망가 버렸어.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당장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누가 보상해줘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지원 사업이에요. 그게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 자, 조건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었으나 보상받을 곳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경우에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지원 사업이다라는 거고요. 개인 합의도 안 되고 산재 처리도 안 될 때, 쉽게 말하면 그 어디에도 보상받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다라는 거죠. 자, 관련 부처는 어디냐? 네,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보장 사업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은 누가 해요? 손해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보상 업무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10개 손해보험회사에 저희가 그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보상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은 어디냐? 손해보험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손해보험사협회 보상 업무 괄호 하시고요. 심사평가 쭉 그어버리시고 심사평가는 어디서 한다?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더라 라고 이거 오류 정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구상 업무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상 업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자,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 저희 친구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고가 났느냐. 아우, 아가 귀엽네요. 지금 요새 애기들이 지금 학교를 많이 안 가죠, 유치원이랑. 우리 아가야 괜찮아요.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저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고였냐. 앞에 차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앞차에 싣고 가고 있는 게 전봇대 기둥이었어요. 자, 그걸 싣고 가는 차를 뒤에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뒤에서 전봇대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잘 싣지 않았나 봐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옆에 계셨는데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실신을 하신 거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가해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동차 우리 그 보장 사업에서 보상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본인 어떤 그 해당된 보험에서 적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데 그 블랙박스 같은 것도 있었고 그 CCTV 같은 거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해자를 나중에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진흥원에서 뭐를 해요?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손실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빨리 너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라 라고 구상 업무를 하는 거, 그런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 누가 한다? 네, 손해배상진흥원에서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 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이 구상 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선까지만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 업무는 누가 한다? 손해배상진흥원에서 하더라라는 거죠. 보장사업 대상은 누구예요?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사고의 피해자, 그리고 도난자동차, 누가 차를 훔쳐가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와 이 차량 주인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차에 사고가 난 피해자, 또는 무단운전차 사고 피해자, 그리고 이륜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사업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여기 중요해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기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외 대상이 아니라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전봇대가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딱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지원 범위. 어디까지 그러면 보장사업에서 지원을 해줄 거냐, 이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대물도 안 해줘. 자손도 안 해줘, 자차도 안 해줘, 무보험차 상해도 안 해줘요. 그럼 어디에서? 딱 대인원에서만큼만 해줍니다. 그래서 대인원은 의무보험이죠, 여러분. 의무보험 가입 금액인 사막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이 한도로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구비서류. 자, 우리가 이거를 보장사업을 신청하러 갈 때 뭘 갖고 가야 돼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진단서는 또는 돌아가셨을 때 시체 검안서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 같은 거 첨부해서 네, 보상 청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보장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어요. 자, 이 보장사업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외되는 대상은 보험가입이 필요 없는 차량 사고로서 지정장소 운행 자동차, 마트에서 운영되는 지게차, 골프장, 카트, 그런 것은 그 소속된 거기에서 우리가 처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엔차, 미군차, 외교관차 이런 애들도 어디선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상대방 개인 돈으로 보상받은 경우, 상대방 개인 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뭔가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어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자, 청구기간은
이게 뭐 10년, 20년 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조건, 또 하나 단서가 달린 게 2005년 11월 17일 이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청구기간은 보장사업 청구기간 3년 이내인데 2005년 11월 17일 이전 사고다 그러면 청구기간이 3년이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 기간은 2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를 보장 대상으로 하며 2022년 1월 28일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도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네,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을 때만 적용한다라고 했고요. 관련 주무 정부부처는 어디다?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에서 부상보험금 보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간병비, 구조수색비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여기 보시면 정답만 바로 갈게요. 그냥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이 됩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부상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문제 3번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네요. 지급 기준에서 1일 수익 감소액이 10만 원이고 휴업기간이 10일인 경우에 휴업손해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랬죠. 자, 휴업손해로 지급된다 그러면 여러분 85%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몇 프로? 85%. 자, 그리고 휴업손해를 계산할 때에는 수입 감소액 곱하기 휴업기간 곱하기 85%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 감소액 10만 원이고 휴업기간이 10일이죠. 그럼 얼마예요? 100이 나오죠. 100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85%니까 100에 85%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네, 8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일 수익 감소액과 휴업기간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85%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왜 85만 원인지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사망보험금 산정 시, 자, 사망보험금 산정 시 상실수익액의 산출식은 어떻게 되느냐?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뭐만 생각해요?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이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비, 그리고 기억할 거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그리고 마지막에 호프만 계수. 이 키워드 3개만 찾으시면 돼요. 앞에 거 싹 던져버리세요. 뭐만 기억해? 사망보험금 상실수익액 산식은 뭐만 기억한다? 생활비, 사망, 호프만 계수만 기억한다. 생활비, 사망, 호프만 계수.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더하기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를 모두 합해서 거기에다가 곱하면 상실수익액이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생활비, 사망, 호프만 개수만 기억하자. 5번, 정답은 4번이고요. 자동차 보험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되차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급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이다. 네, 되차료는 자동차, 자가용, 비사업용 자동차고요. 만약에 휴차료다 그랬으면 그건 뭐죠? 사업용 자동차예요. 네, 그리고 되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되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대여 자동차 요금의 35%를 지급해 줍니다. 네. 그리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되차료 인정기간은 30일 한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인정기간은 25일이에요. 25일이래. 25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30일까지 보상하긴 해요. 이러한 단서가 있지만 기본 얼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되차료 인정기간은 25일이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차료 인정 기간은 그러면 얼마냐? 10일 한도로 우리가 대차료를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무면허 운전에 대한 거 틀린 것은 1번, 2번, 3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자, 4번 바로 볼게요. 무면허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일체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인 2 같은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인 2 자기 부담금 얼마죠? 네, 대인 2 같은 경우에는 1억이었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보상한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 7번.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나요? 아니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전체 추정 보험금의 30%를 선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가지 50mm 외우라 그랬죠. 50%다. 30%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보상하고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네, 이것은 맞는 설명이죠. 치료비는 전액, 치료비 외의 금액은 50%. 맞죠?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불금 우선지급금과 동일한 개념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유사한 질문이 나왔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왜? 가불금은 자배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선지급금은 교특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 감독 업무의 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뭐가? 가지급 보험금은.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이네요.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2에서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동차 정비업자 그리고 허락 피보험자. 이 두 가지예요.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정비업자 그랬죠. 자동차 정비업자, 자동차 취급업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간혹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기명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서 그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허락 피보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허락 피보험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기명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는 친족 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똑같이 나오죠? 살림을 같이 한다, 친족 피보험자고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는 여러분 승낙 피보험자라고 해요. 똑같이 키워드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기명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래요. 그럼 이건 무슨 피보험자다? 네, 사용 피보험자다라는 거죠. 키워드 따라서 여러분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자동차 보험의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가 와요? 그 조사과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우 고객님 저희가 과실이 8이고요. 상대방 차가 과실이 2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네들 둘이 막 협의하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합의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왜?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규칙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대2로 딱 나눠버렸어. 근데 제가 8인데 이거를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내가 8에 해당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자, 위원회는 보험사 간 협정과 금융위의 인가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자, 3번 먼저 볼게요. 위원회 심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신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 위원회는 재판에 불복하는 과실 분쟁권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 먼저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 재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재판에 불복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뭐가 먼저다? 심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재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 불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틀리다라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상실 수익의 계산 시 적용하는 취업 가능 연한은 몇 세냐? 취업 가능 연한은 65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담보별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세부별 담보별 세부 내용. 네. 먼저 대인 배상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인 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이죠. 그래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해서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 유한 보상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한 보상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대인 2 같은 경우에는 임의보험이죠. 종합보험이고요. 대인 1의 초과분을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 1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냈는데 제가 3억짜리 사고가 났어요. 의사를 치렀는데 합의금이 3억이에요. 자, 그럼 1억 5천은 대인 1에서 사망금 해주겠죠, 여기. 그럼 나머지 1억 5천은 어디서 해요? 대인 2에서 대인 1의 초과분을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대인 1에서는 그러면 대인에서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세 가지 담보를 보상을 하는데 사망했다. 그러면 장례비 5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 가능 나이는 몇 세로 본다? 65세로 봐요.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자료도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65세 미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취업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위자료를 8천만 원을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68세예요. 돌아가신 분이. 그럼 얼마를 지급해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 서러워요. 그죠? 왜? 우리 한 70세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렇지만 규정상 취업 가능 연한을 자 65세로 본다라는 거고요. 최소가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 사망 담보 같은 경우에 최소 2천에서 최대 1억 5천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 2천만 원 보상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위자료 설명드렸고 사망보험금 산식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활비, 사망, 호프만 개수만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세요. 사망 산식은 뭐만 기억해? 생활비, 사망, 호프만 개수만 기억하시라 라는 거죠. 자, 이제 부상보험금 보겠습니다. 부상 같은 경우에는 구조비, 수색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실제손해액의 85%. 네, 휴업손해액은 실제손해액 85% 보상하고요. 그 외에 기타 손해배상금도 보상을 합니다. 부상에 가정간호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간혹 이거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후유장애 보상금에는, 후유장애 보험금에는 가정간호비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부상보험금과 만약에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 보험금이 동시에 발생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중에 큰 금액으로 지급을 해요. 부상보험금도 발생하고 후유장애 보험금도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둘 중에 큰 걸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유장애, 후엽손해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 얘는 대물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가정간호비는 어디에 포함돼요? 후유장애. 그래서 부상에 가정간호비는 포함 안 되고 후유장애, 휴업손해는 보상 안 되더라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물 담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은 수리비용, 수리비용이라는 걸 보상을 하는데 수리비용에는 수리비 플러스 열처리 도장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100%까지만 보상한다, 사고 직전 차량 가액까지만 보상한다라고 하면 다 틀려요. 그리고 일부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130% 보상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일반 사고 직전 차량 가액에 120% 보상하더라 이것만 외워두셔도 되고요. 자, 교환 가액이라는 거는 뭐냐. 자동차가 전손사고 됐을 때 보험 가액 금액을 내가 300만 원 넣어놨는데 얘가 완전 불타가지고 얘가 4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0만 원 그냥 보험가입 금액 지급하고 전손 처리돼 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경우에 이제 신차로 대체할 때, 새 차로 대체할 때 뭘 보상한다? 등록세와 취득세도 비용도 보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신차 대체 시에 등록세, 취득세 보상한다. 자, 그리고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게 있어요. 자, 간혹 저도 실무에서 이런 문의를 받아요. 아니, 내 차가 지금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냐고. 그리고 왜 얘가 지금 내 차 가격이 3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 막 이렇게 놀래갖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 시세 하락 손해 같은 거, 시세 하락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차량 가액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는 굴러다니잖아요.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출고 후에 5년 이하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보상 수리 비용을 책정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좀 설명을 좀 애매하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제 차가 출고하고 1년 이하의 자동차예요. 그러면 수리 비용의 20%까지는 보상을 할 거예요. 왜? 지금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의 새 차에 가까우니까 20%까지 보상할 거고 출고 후 1년 초과됐고 2년 이하인 자동차는 네, 시세 하락손에 적용해서 수리 비용 또한 15%만 적용을 할 거예요. 지급을 할 거예요.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까지만 지급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1년 이하인 자동차는 20%. 이것도 많이 나오고 5년 이하인 자동차 이것도 좀 꽤 시험에서 계산하는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문제를 보시면 아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대차료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자동차에서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가용 렌트비예요. 자, 인정기간은 25일이고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보상하고요.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10일까지 인정해 주고요. 만약에 대차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여차 요금의 몇 프로? 35%까지 지급한다.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도 보상하는데 사업자의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영업손해액을 보상한다. 며칠 한도로? 30일 한도로. 소지품 손해라는 것도 있어요. 피해자 1인당 200만 원 내. 이거 200만 원 실손 보상할 건데요. 휴대폰, 노트북, 핸드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무보험차 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요. 가입금액 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보험료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말하는 동종, 같은 종류의 차량이라는 것은 승용차, 경승합, 사종화물 등이 포함되고 이종 승합차는 동종 차량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동급 차량 운전 시에만 보상하거든요.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우리가 다른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동급 차량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인정 안 해주는 차는 뭐다? 이종 승합차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자기 신체의 사고 보시면 운전하다가 내 몸이 다쳤을 때, 내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 뭐예요? 네, 자기 신체 사고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기 신체 보상하고요.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자기 신체에 관한 사고도 보상하고요. 자기 신체는 상해 등급별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고 자기 상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손, 자상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자상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전액을 보상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차이는 크게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자연재해에 대한 사고도 보상하더라 이런 정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자기 차량 손해 보시면 보상 가능한 것은 태풍, 홍수, 해일, 낙뢰, 전부도난. 여기까지는 자연재해고요. 전부도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간혹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그 차 가지고 타고 가버리는 경우 있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버리죠. 차 왔다 갔다 버려버리든가 막 와장창 부서지거나. 자, 그렇게 전부도난이 발생됐을 때 또는 우리 보험 사기에서 자동차 이렇게
도난에다가 이거 뭐죠? 이거 간판 떼다가 팔아버리잖아요. 해외에 밀수출해버리죠. 이런 경우에도 전부 도난에 해당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백밀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부속품만 도난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도난 시에는 30일이 경과되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를 다시 찾았어요. 보상을 받아서 30일 지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차를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금 다시 반환하고 그 다음에 나서야 차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일부 도난 보상 불가하다. 카 오디오만 뜯어갔다 보상되지 않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그 뭐 튜닝이라 해가지고 막 오디오 비싼 거 넣어놓잖아요. 이런 거 뜯어갔을 때 보상되지 않는다. 자기 부담금은 얼마?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으로 발생되는데 최소 20%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되더라. 자, 전손 시 사고 보상 발생 시점에서 보험 계약은 종료되더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입 금액이 300인데 400만 원 수리비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300 지급하고 이 차는 이제 전손 처리가 돼서 보험 가입이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보험 계약 자체가. 그리고 전손 시에 자동 복원된다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거죠. 자, 밑에 참조 보시면 승낙 피보험자, 아까 우리 피보험자의 종류에서 뭐 친족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나왔었잖아요. 기명 피보험자는 말 그대로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기명 피보험자고요. 자, 승낙 피보험자에서 여러분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그러면 틀려요. 누구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고 기명 피보험자의 뭐 허락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뭐 허락 피보험자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승낙은 누구에게 받아요? 기명 피보험자에게 받아요. 허락 피보험자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 보험료라는 것은 제가 수업 전에 지금 좀 전에 수업 첫 말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 가입 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예요. 자, 이 기본적인 보험료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자 특성요율, 특별요율, 특약요율, 사고 건수별 사고 건수별 요율 이런 거를 다 적용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납입할 납입보험료가 산출이 되고 그것이 적용보험료라고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건 납입보험료 적용보험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기량 용도만을 고려했다라고 지문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뒤에 가입금액, 뭐 성별, 연령별 이런 걸 모두 다 종합해서 기본적으로 틀로 만들어 놓은 게 기본 보험료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율을 막 넣어가지고 적용한 것이 바로 납입보험료, 적용보험료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보험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자동차 보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도 막 3일 내내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나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좀 쉬는 시간을 또 제가 또 잡아먹었네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5분까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쉬시고 저랑 10시 5분에 만나 뵙기로 해요. 여러분 푹 쉬시고 이따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